허참의 토크 엔조이 허참입니다.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허참의 토크 엔조이가 2012년 9월에 시작을 해서 네. 야 벌써 100회를 맞이했네요. 정말 10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출연하셨던 한 분 한 분이 네.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말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을 정도로 큰 울림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삶 그 자체가 귀감이 되는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소개할 100번째 주인공은요. 네. 100번째 걸맞게 아주 특별하고도 네. 걸출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음. 이분을 모르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소설 인간 하면은 김홍신 작가를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속편해서 그렇습니다. 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네. 속 편했어요. 예, 오늘은 속 부글부글 끓는 얘기 좀 많이 해야겠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김홍신. 그는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비리를 파헤친 소설 인간시장으로 560만 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며 스타 작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996년 돌연 국회의원으로 변신, 8년간 의정활동 1위라는 기록을 세우고 2004년 정계에서 물러난 후 다시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에서 방송인, 정치인 등 다양한 길을 걸어왔지만 영원한 글쟁이로 남고 싶다는 김홍신 씨의 향기나는 인생 역정을 만나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소설도 하나 완성했고요. 오. 수필집 2권. 예. 그래서 올해 책을 3권 낼 궁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연이 많고, 예, 예. 그다음에 종종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설 출간을 앞두고 계시다. 네. 일단 저희 토크앤조이 100회 초대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네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받아서 참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또 고향에 와서 많은 분들하고 어찌됐건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참 영광입니다. 김홍신 작가 하면은 정말 다양한 수식어들이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 아시죠? 예. 인간 시장이 그야말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예. 지금까지 몇 부가 판매됐을까요? 공식으로는 560만 부. 560만 부요. 예, 예. 60만 부. 최초로 그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는데 네. 81년도니까요. 예. 지금부터 33년 전에 그 정도면. 100만 부가 한꺼번에 팔렸다는 건 그 어.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예. 30년 전. 30년 전에. 그때 그 김홍신 작가의 인간 시장이 사람들이 그 굶주린 마음에 피를 내리게 하고 갈증을 네. 덜어주기도 하고. 네네. 우선 인간 시장의 주인공 누구죠? 총찬. 네. 총찬의 인기는 굉장했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가짜 장총찬도 생겼고 그 당시에 가짜 김홍신도 돌아다녔어요. 오, 사칭을 하고 다니는 예, 거예요? 사칭을 하고 그래서 여성들을 좀 속이고 나쁜 짓도 하고 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 장총찬 경우는 제가 직접 잡았는데요. 네. 오. 그 귀여운 장총찬이었어요. 다행히. 귀엽다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장총찬이라고 하고 다니다 저한테 잡히니까 하는 얘기가 네. 저보고 네. 왜 제 얘기를 어떻게 알고 썼냐고 어머. 오. 그렇게 말을 너스레 좋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술 한 잔 사달라고 그 정도로. 이 장총찬이라는 인물이 요즘에 네. 의리,
의리가 유행이잖아요. 의리. 예, 김보성 씨도. 네, 김보성 씨도 이 장총찬을 롤모델로 그렇죠. 했다는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소설을 읽고 네. 장총찬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의리의 사나이가 돼서 이제 눈도 다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왜 저기 얼음물 뒤집어 쓰는 네,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 아이스버킷 네. 챌린지를 하는데 저를 지명하더라고요. 의리를 가르쳐 줬고 의리를 배웠으니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음물을 뒤집어 썼죠, 같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보면서 참 그때 기분이요. 네. 묘하게 행복해요. 내가 쓴 글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겼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의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게 곳곳에. 예.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우리 아들을 제가 배려해 놨대요. 아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의의 사나이가 되겠다고 공부를 않고 가서 운동하고 딴짓만 한대요. 어허. 그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뒷말씀이 참 고마웠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네. 그 지역에서 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성공했대요. 공부는 덜 했는데 그 어떤 자기 정신을 지켰기 때문에 예. 그때도 너무 행복합니다. 뭐 그 외뿐이겠습니까? 예. 뭐 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뒤에 일화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소설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그 당시 시대가 굉장히 서슬퍼런 시대였잖아요. 엄혹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고초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 집에 돌멩이에다가 그 협박 그 편지, 네. 그다음에 그 불 붙인 그 솜에다가 왜 기름 해갖고 불 붙여가지고 던졌던 것은 아침에 나가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침에 밤에 발견했으면 더 놀랬겠지만 네네. 깊은 밤에 그랬겠죠. 아침에 발견했을 때 그 충격 같은 거. 그럼요. 그다음에 협박 전화가 그냥 사철 옵니다. 뭐라고 협박을 해요? 이렇게 이제 제일 심한 경우는 애엄마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견뎌요. 근데 아이들을 유기해서 죽이겠다는 애엄마가 못 견뎌. 이거 하나는. 이거는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요. 잠 못 자죠. 그러니까 아내가 몸이 젊어서부터 허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병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심장병이 심해진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 그게 좀 이렇게 지금 아직도 그 협박하고 공갈하고 한 사람들이 살아 있겠지만 좀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몹쓸 사람들이네. 그래서 아내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 가슴이 찌릿해요. 그런 생각만 하면. 근데 이제 하나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아내도 이제 그런 글 그만 쓰고 강경 발언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그 당시는 못하고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하고 싶은 소리 하고 살겠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질 못한 게 지나고 나도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힘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 시장뿐만 아니고 제가 쓴 글들에서 이른바
가진 자, 쥔 자, 누리는 자, 네. 그다음에 그 국민에게 행세하는 자, 네. 이런 자들을 모조리 주인공 장충찬이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두들겨 패고 이렇게 말하자면 복수를 하는 것이죠. 예, 예. 이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고 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 친구가 해결한 것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견디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 그 사이비 종교, 네. 예를 들어서 언론, 네. 그다음에 그 계엄하는 군, 그 고위 인사들, 예. 그다음에 이제 법관, 검찰, 네. 경찰, 뭐 국세청, 뭐 재벌 이걸 다 건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 비리가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고위층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짜 휘발유 만드는 걸 제가 83년에 밝혔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짜 휘발유라는 게 말도 안 될 때였어요. 그렇죠. 그게 소설상의 내용인데 실제 이야기였던 실제 거죠? 이야기죠. 제가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직들까지도 이제 못 견디는 것이죠. 한때는 왜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면은 늘 김홍신이 먼저 와 있더라. 이렇게 했을 정도로 발로 뛰고 다녔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늘은 아니고요. 어쩌다였는데 기자 선배가 쓸 때는 네. 그냥 도와주느라고 늘이라고 썼는데 기자들이 먼저 가죠. 그런데 이제 도움을 그분들한테 받아서 제가 아마 하는 짓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 뭐가 있는데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취재를 하고 그런 적이 덜어덜어 있었습니다. 예. 한간엔 우리 김홍신 작가께서 한때 조직의 보스였다는 그런 소문은 진짜입니까? 잠깐인데요. 실제로요? 예. 팩트네요. 그 제가 논산에서 자랄 때 제가 이제 대학을 휴학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집이 마지막 크게 망했어요. 어머니가 개주를 이렇게 늘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거예요. 어느 집안에 보면 아버지가 다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워낙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남자치고는 너무 착하셨어요.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니까 어머니가 이제 대신 그걸 계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망한 거죠. 그 휴학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논산에 가보면 이렇게 이른바 건달 정통파라는 게 있어요. 진짜 이 정통파가 있고 이제 비정통파가 있는데 이 숫자가 많죠, 이쪽은. 근데 제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죽고 싶을 때였거든요. 이제 대학도 더는 못 다닐 거고 집안 망했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우리를 좀 끌어달라. 우리 조직을 이끌어달라.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여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분들은 그럼 왜 작가님을 찾아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쪽 그 정통팀하고 친하고 원래 친분이 좀 친분이 있는 데다가 대학을 그 당시에 시골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다가 제가 이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이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가까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렇게 돼서 한 1년 넘게 관리를 하셨어요? 관리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고마운 것이 그 시절에 이렇게 어려울 때고 라면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라면을 묽게 끓여서 찬밥을 넣어서라도 우리 집에 온 아이들을 먹여주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리고 겨울에는 왜 누룽지 이렇게 한 거. 옛날은요 밥이 쉬어도 안 버렸어요. 쉰 밥을 물에 빨아서 말려요. 그럼 막 아주 그 이빨이 안 들어갈 만큼 딱딱하거든요. 그걸 물에 불려서 다시 이렇게 해놓고 김치를 총총총 쓸어 넣어서
죽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명을 먹여줬어요. 어머님께서 여장부 같으셔서 조직을 직접 1년 정도 그러면은 직접 관리를 하셨던 거죠? 네. 그리고서- 조직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조직인데 네. 지금 그 후배들이 다 잘 됐어요. 지금도 다 살아 있는데 지금도 가끔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여곡절 그때 복학을 하러 서울로 가야 되는데 네. 참 따뜻한 동생들이에요. 예. 나중에 딱 성공 못하면 우리 손에 죽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대사 드라마 아니 되잖아요. 혹시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 등록금을 마련해서 이제 복학을 한 후에 학교에서 대스타가 됐다. 네. 그 신입생 환영회 때요. 네. 이 밴드가 있어요. 예.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어요. 있죠. 우리 허선생 네, 같은 예, 분이 예. 있어요. 그리고 각 과에서 그때는 과가 많지 않았으니까 과에서 신청한 사람만 올려와서 노래를 불러요. 예. 신입생 환영회니까 네. 선배들도 부르지만은 근데 전부 그 시절 말로 양곡을 해요. 지금 말로 팝송이죠. 네. 그러니까 양곡이라고 했어요. 양곡. 거기다가 미니스커트 입고 전부 트위스트를 춰요. 오. 근데 그 특히 여성들은요 천사가 들여다 말하는 여자지 그 여자가 아니에요. 손사람이 올라와서 보니까 환장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요정들이 앞에. 그럼요. 근데 전부 양곡을 부르고 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거 나는 못 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알겠습니다. 들어와서 캠퍼스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더 분한 거예요. 재수를 하고 왔는데다가 그 근사한 모습은 보니까 내가 이 서울 사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술을 마셔갖고 취하니까 저도 모르게요. 단상을 뛰어 올라간 거예요. 어머. 근데 단상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저기 신청한 사람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올라가서 사회자 보고 노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올라왔으니까 마이크 안 줄 거 아니에요. 안 주죠. 근데 제가 귀를 딱 잡고 귀요? 귀를 잡고 욕을 했어요. 예. 여기서 말 못해요. 욕을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제 머리는 이렇게 봉도남발했죠. 예. 찢어진 장발에. 청바지에다가 이상한 차림에다가 그러니까 얼른 마이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노래 하겠느냐. 하운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서울에서 그 방학 때 내려온 친구들이 부르면은 공책에다가 한글로 받아 쓴 거 있죠. 예, 예. 한글로 유엔 나라 하운드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밴드가 음악을 촥 연주하는데 어디서 노래를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이니까. 그게 막 저쪽에서 막 손짓을 하길래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곡조가 안 맞으니까 밴드가 꺼졌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예. 이 옛날 마이크 이거 아시죠? 예, 예.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예. 산발이 있는 거. 예, 예. 이거를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빼져요. 예. 꽉 조여서 이렇게 들고 가니까 이렇게 들고 가니까 네. 해코지를 할 줄 알고 도망간 거예요. 밴드가. 무기인 줄. 이게 무겁길래 제가 렸을 뿐인데 무슨 시트콤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밴드가 도망가니까 아래 총장 학장들이 도망간 거예요. 야, 막걸리 냄새는 풍기고 얼굴은 빨갛고. 얼굴은 빨갛고 장발에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요. 예. 그 신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탁 일어나더니 무대 위로 올라와요. 예. 그다음에 제 멱살을 탁 잡더니 네. 질질질질 끌고 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저를 질질질질 끌고 가서 문 밖에 탁 나갔는데
제가 공주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배 한 분을 이렇게 친하게 지낸 분이 있는데 주먹을 잘 쓰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 건국대학교에 와서 예. 주먹의 왕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양반이 저를 보고 너 웬일이냐. 그래서 야 내 동생이다. 저녁에 당구장으로 와라. 그래서 야 데려다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금방 끌려간 사람을 다시 호위해가지고 가서 앉혀준 거예요. 맨 앞자리에 그것도. 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니까 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금방 끌려간 사람이 대우받고 다 뭐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저를. 아, 저거는 뭐가 있구나. 굉장히 유명해지셨겠어요,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시절은 스포츠나 그 연예인이 아니고 대학에서는 문학을 한 사람이 스타였어요. 그 시절은. 그 시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입학하자마자 또 학부에 소설이 당선되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소설도 잘 쓰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뭔가 괴짜인 모습도 있고 글도 잘 쓰니까 여학생들에게 그 천사 같던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제대로 연애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대학교 1, 2학년이면 연애를 굉장히 진하게 할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자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럼 대학교 시절 내내 못 잊으셔서. 그게 그 영상이 이렇게 그 굉장히 오래 가더만요.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논산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샘볼 유치원으로. 근데 제가 그 유치원 2회 졸업생이에요. 이게 1953년에 유치원 다녔거든요, 제가. 예.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지금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53년은 제가 유치원 다녔다는 얘기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유치원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아. 근데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나이 든 누나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이게 귀엽다고 아, 저를 귀여운 막 매력을. 들고 다니고 극장도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몰래.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저를 이렇게 아껴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홀랑 반한 게 여름 방학이에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친구들이 하도 불러내니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의대 가라. 응? 그러니까 또 혹해가지고 네. 의대 가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밖에 안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면도칼로 눈썹을 이렇게 깎았어요. 반쪽. 예. 반쪽 깎으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완전히 깎았어요. 괜찮아요. 이쪽을 깎았더니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은요 정말로 이상하더만요. 모나리자도 아니고 뭐 하신 이상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 성냥 태워가지고 이렇게 예. 해서 검정 이렇게 칠해주고 거기에 반하신 거예요? 그것도 반할 수밖에요. 어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 불러내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붕대를 감고 나가요, 이렇게. 예. 근데 붕대가요, 이 눈썹이라는 게 있어서 깜빡깜빡하면 이게 붕대가 올라가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다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나가면 이상하잖아요, 붕대가. 그러니까 여기다 옛날 말로 아까진기라는 게 있죠. 빨갛냐. 예. 그걸 좀 발라요. 먹기로. 예. 먹기름을 예. 발라요. 그렇게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자. 그 옛날 그 익산에
그 부모님이 누나 부모님이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들고 갔어요. 근데 그 농장 윗집은 새로 져서 그 부모님이 사시고 이 아래채는 방 하나 부엌 하나 밖에 없는데 옛날 이게 처음에 아마 졌던 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전기도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둘이 거기서 한 달 방학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요? 같이. 어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약간 알고 하는 정막이 얘기예요. 흘렸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양반은 살아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정말로 한 달간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무 않았나요?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일기를 쓰는데 은근히 이제 일기가 누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들켜야 되잖아요. 일기를 살짝 들키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누나가 그걸 읽는 걸 제가 본 거죠. 이게 그 다음부터 얼마나 정성껏 쓰겠어요. 그 사랑 이야기를 보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노리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학이었던 거죠. 제가 문학적 이게 온갖 지식과 다른 책과 상식과 사전에서 좋은 낱말을 꺼내서 쓸 거 아니겠어요. 있어 보이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문학적 소산이 이렇게 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잊을 수 없는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시집을 간대요. 그게 언제 대학교 때? 아니죠, 이제 재수할 때죠. 이제 재수할 때. 재수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분한 거예요. 충격적인. 왜냐하면 저 때문에 공부를 제가 마음껏 못했는데 그래놓고 어딜 가나. 그 대학도 떨어졌는데 어딜 가나. 참 분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소용돌이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게, 누가 이렇게 여학생들이 제가 이제 워낙 유명해지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하는데도, 맞득치라는 거죠.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초기에 그랬어요. 네. 그 문학가가 소설가가 되기까지의 큰 공헌을 하신 분이 그 여자분이죠. 참 어때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실제 이야기로 듣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그러니까 들을수록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잘하시죠. 네, 1980년대 정말 명 MC로도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시절은 이제 말하자면 칼라 TV가 막 나오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 시스템으로 옮겨갈 때요. 네. 우리 허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막 이제 난리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던 시절인데 아직도 심야 라디오 DJ가 꽤 괜찮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MBC의 이제 별이 빛나는 밤 다음에 영시의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편지가요 매일 이런 사과깨 짝으로 하나씩 와요. 오던 시절이에요. 그럼요. 그 시절에 심야 방송 DJ를 하는데 그때 아주 희한한 게 뭐냐면 야간 통행증이 나와요. 야간 통행증을 차 앞에다가 탁 놓으면은 밤새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통행금지하고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 통행금지 있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 11시 조금 넘으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야, 나 좀 집에다 배달해달라. 그걸 알고. 이 앞에 붙인 것만 보면 그 후라시로 탁 비춰보고 누가 탔든 그냥 통과거든요. 무조건 통과.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해주고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아내는 조금 힘들죠. 그럼요. 왜냐면은 방송국 앞에만 여성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집 앞에까지 와요, 이제. 요즘 아이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 앞에 와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애엄마 입장은 괴롭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여잔가. 아, 예.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가끔 보면은 집 앞에 와서 막 우는 여성도 있어요. 안 만나준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일 저지른 줄 알고 아하.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오해도 없죠. 많고. 그러니까 참 그 못할 짓이에요, 이게. 근데 더 못 견디는 게 한 건이 있었는데 여성이 우리 아이들 것까지 애엄마 것까지 제 것까지 때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요. 소포로. 그리고 전화를 2, 3일에 한 번씩 걸어요. 그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집에 그 유선 전화가 있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애엄마한테 대놓고 자기가 전생에 처였다. 어머,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만 살고 어머,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달라. 어머. 아주 소름 끼치죠.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처음엔 애엄마가 못 견디죠. 근데 그 잊지 못하는 게 큰 한지에 본인이 썼는지 남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썼겠죠. 붓글씨를 참 잘 써요. 붓글씨를 저하고 애엄마 사주, 그다음에 저하고 그 여자 사주를 봐서 두 개를 봐서 봐라. 당신 사주 안 맞는다. 어머. 내가 살아야 된다. 나가라. 그 이렇게 해요. 지금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애엄마가 나중에는 나가서 밥을 사주고 왔대요. 어머. 사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너무 가엾지 않냐. 어허. 그러니까 당신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무슨 책임이냐 내가 만나지도 않고 내가 대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심야 라디오하고 인간시장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빅스타가 되고 이제 이른바 80년의 전설 이렇게 됐으면 그런 게 덕을 한쪽을 봤으면 아하. 손해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 네. 예. 얻은 만큼 잃을 가치도 또 있다. 예, 잃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아, 근데 방송에서 또 바른 말을 너무 또 잘하셔가지고 네. 그게 또 물러나는 경우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2번 방송국에서 쫓겨났어요. 예. KBS 라디오인데 쫓겨났다는 말씀은 좀. 쫓겨난 거죠. 뭐. 어? 그때 뭐 삼풍백화점부터 뭐 사건이 무지하게 많을 때 예. 제가 굉장히 심하게 방송에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정치 좀 잘하고 대통령 좀 잘해라. 이게 무슨 민주국가냐. 이렇게 말하자면 나는 국민으로서 야단을 친다 하고 네. 심하게 비판을 했어요. 직격탄을 바로 대통령한테 한 거죠. 대통령한테. 네. 생방송에서. 그래서 쫓겨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 크게 작용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시장도요. 그 시절에 계엄 시절에 국민들이 전부 가슴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못 견뎠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장총찬이라는 주인공이 대신 네. 해결해 준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지금도요, 국민들은 가슴 답답하고 또 괴롭고 예. 또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송사가 걸리면은 법관이나 변호사 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나 또 가진 자, 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옥맺힌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 국민들이. 그걸 누군가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대신 국민이 직접 야단을 못 치니까 국민은 이제 선거 때만 야단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 회초리를 대신 들어줘야 돼요. 네. 국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냥 바른 소리 하는 게 예. 작가가 가진 시대적 소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1996년인가요? 그 민주당 비례대표였었죠. 그래서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계 입문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정치의 꿈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보면은 계속 정치계를 끊임없이 지금 지식인들이 비판하듯이 저도 비판을 했거든요. 예. 비판을 하고 하여간 계기가 돼서 국회의원 돼서 보니까 예. 더 깊이 비판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변죽만 비판하면 안 돼요. 진짜 속을 비판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통령은 제일 아래에 있는 종이고 예. 국회의원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장관하고 국회의원은 그 위에 있는 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국회의원이나 뭐 될 때는 내가 종로로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되고 나면은 지들이 주인을 하니까 제가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계속 제가 국회의 제도 바꾸자 그하고 싸운 거예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동료 의원들이 바라봤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 왕따. 근데 왕따가 행복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왕따 당하고 예. 국민들하고 언론하고 시민들은 전부 저를 얼마나 좋아요. 예. 국민들도 예. 박수가 유난히 길어요. 국민들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15대 16회 두 번을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정말 고무적인 게 의정활동 평가에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1위로 뽑히셨다고 네. 또 참 보람되시죠. 그럴 때.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장종찬이 국회의원, 장총찬이 국회로 입성하게 된 거예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다시 정치를 하고 싶진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치할 마음이 없는 것이요.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이 문화예술계라는 게 굉장히 따뜻한 곳인데도 네. 냉정한 게 있어요. 아. 세속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력은 굉장히 냉정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뜻한 게 문화예술계예요. 예. 그게 보세요. 첨단 휴대폰도 1년만 가면 구닥다리예요. 근데 문화예술은 1000년이 가도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만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12,000장을 썼어요. 발의 역사 소설을. 그러니까 저는 전부 만년필로만 쓰거든요. 지금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마비가 돼요. 손글씨로. 이게 다 마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제가 뜨거운 피를 꺼내서 찍었을 만큼의 뜨거운 열정으로 고향에 돌아온다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딴 데 가서 놀았으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제 영혼을 다 바쳐야만 다시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3년간 두문불출하고 12,000장을 썼습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제가 제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봤으니까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치로. 네. 네. 부인을 떠나보내시고 아버지로서의 그 자식을 참 잘 키우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드님이 결혼할 때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하나 드렸다고 그래요. 예, 인생 사용 설명서란 책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 그 얘기 좀 아들이요. 2월에 예. 오더니 상견례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급하냐? 언제 하려고 그랬더니 5월에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5월에 안 돼. 왜 그러냐요? 그래서 야, 결혼식에 온 분들 어떻게 식사만 대접하고 가시라고 하냐? 기념으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책을 지금부터 하나 쓰겠다. 써서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겠다. 이야. 그러니까 6월에 지금부터 쓰기 시작하면 6월 말쯤에 겨우 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6월에 해라 그랬더니 6월 말이면 장마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해요. 걔들 그 결혼 기념일 때마다 비 와요. 그랬더니 책을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6월 말에 하겠대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써서 결혼식 며칠 전에 그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도 읽어서 두뇌가 좀 배우고 네. 그다음에 온 분들에게도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남들은 저보고 인생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진짜 잘 사는 게 이거더라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날 결혼식 때 책을 받은 여성 피아니스트가 네.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교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밤새 읽었대요. 그게 뭐냐? 그분이요 피아니스트인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네. 그 버스에서 옷깃이 버스 문에 닫힌 채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오른손이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 오른손이 망가졌으니까 피아니스트로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몇 년 동안 버스 기사를 너무 원망한 거예요. 미워하고. 근데 제 책을 읽고 그 버스 기사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더니 이렇게 행복한 걸 내가 그 버스 기사를 미워한다고 이게 돌아오는 게 아닌데 붙잡고 몇 년간 내가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불행 쌓였는데 노니까 이렇게 행복한 걸. 그래서 선생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대 같은 사람이 우리들 곁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단 한 권이 안 팔려도 좋다. 그 피아니스트가 행복했으면. 그랬더니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예. 인생 사용 설명서 참 멋진 말이죠, 그죠? 네. 참 어떻게 사용해야 잘 하는 걸까요? 예.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살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할 걸 그랬는데 했어야 했는데 아이고 지났는데 왜 그때 안 했을까? 이게 가장 큰 후회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네. 근데 안 하고 자꾸 미루는데 한번 보세요. 댁에 가셔서 괜찮은 옷 이거는 무슨 어디 여행 갈 때나 친구 만날 때 입어야지. 그러면 유행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입어야 돼요. 여성들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옛날에 입던 옷 괜찮은 거 있습니다.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입어보세요. 안 맞아요. 이게 언젠가는 허리가 돌아오겠거니. 언젠가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석 늘 끼고, 그죠? 네. 끼고 다니셔야 돼요. 구두 비싼 거 그냥 씩 갖고 신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그게 곧 즐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잘 놀다 가지 않는 불법. 야, 인생은 우리에게 준 대단한 선물이다는 말이 그렇죠. 떠오르네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는 더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또 해요. 아쉬우시고. 하긴 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보셨지만 네. 어떤 걸 마지막까지 하고 싶으신지요? 글쟁이죠. 글쟁이. 글쟁이가 아마 제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저를 기억했을 때 정치했던 것은 한때, 교수했던 것도 한때, 시민운동도 한때, 방송도 한때 다 아마 한때였을 거예요. 예. 그러나 글쟁이로 남은 것이 저를 가장 뚜렷하게 기록해 줄 거예요. 인간시장 2는 만나볼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지금 그 시놉시스는 준비하고 계세요? 세 권거리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요? 그 대상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끝나고 바로 썼으면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쓰려고 보면은 다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다 옳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 저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양반들도 관점만 다를 뿐이지 네. 옳았던 것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그 시절은 제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고, 아니 그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하고 다른 거였어요. 이게 제가 이 주장이고 그 사람은 그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쓰려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숙성시키자. 좀 지금 출판사나 뭐 이런 데서는 계속 이걸 잡지나 신문에서는 쓰자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못 쓰겠어요. 굉장히 자비로워지셨어요. 세월 속에서 더욱 깊고 풍요로운 작품 세계. 네. 이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향수보다도 짙은 향기가 여기 스튜디오와 또 시청자께 전달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또 저희는 또 말씀을 듣고 행복을 또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아쉽지만 김홍식 작가는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네. 김홍신 작가와 함께 했는데 조만간 출간될 소설도 기대가 크고요. 네. 또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건 곧 내가 먼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기쁨이 넘쳐요. 이 토크엔조이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토크엔조이 토요일 오전 아침이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방송을 직접 보면서 되게 행복한 순간순간 또 시간을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축복된 그런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